우리는 모두 어린 시절을 경험합니다. 이 사실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해당되죠. 나를 양육해 주신 부모님 혹은 조부모님 같은 분들의 영향을 절대 무시할 수 없습니다. 사람에게 어릴 때 가장 중요한 존재는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고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부모나 조부모 같은 주 양육자입니다. 사람은 어릴 적 그들에게서 음식과 안전과 사랑과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받아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이들에게 이런 공급을 받지 않으면 아기는 사람으로서 살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기는 이들이 자신에게 이러한 것들을 주는 대신에 부모가 요구하고 바라는 것을 자신도 모르게 그러나 서서히 인식해가면서 채워주려고 노력합니다. 설사 채워줄 수 없는 것일지라도 부모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무한 노력합니다. 아기에게 부모는 자신의 생사를 좌지우지하는 절대적 신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인정받고 사랑받으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고자 부모의 요구와 기대, 바람에 응답하면서 사랑 인정받기에 노력하는데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가졌던 생각, 감정, 행동, 태도 등을 우리는 과거아이라 부르기로 합니다. 그래서 알고 보면 이 과거아이는 나에게서 시작된 것이 아니고 부모에게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실상은 내 것이 아니고 부모에게서 온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원래 내 것이었던 것처럼 인식하고 완전히 내 것이라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여기서 아픔과 힘듦이 싹틉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거의 상처는 우리의 평생을 거쳐서 반복됩니다. 과거에는 현재 어른인 우리에게서 우리가 알든지 모르든지 거의 날마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우리에게 기쁨도 슬픔도 아픔도 불행도 우울도 불안도 중독도 만들어냅니다. 이런 이유로 이것을 무시하고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나에게서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입니다. 성인이 되어서는 내가 스스로 이만큼 되어 있다고 생각하며 자신의 어린 시절이 있었다는 사실을 부인하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어린아이 시절이 있었고 그때 겪은 여러 가지 힘든 사건, 아픔, 어려움, 괴로움, 고통을 품고 있습니다. 상담하다 보면 자신의 어려운 시절이나 힘든 시절이 없었다고 말씀하시는 내담자분들을 봅니다. 이때 왜 내담자분이 상담에 오셨을까 생각해 봅니다. 분명히 지금 힘들어서 상담에 오신 것인데 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심리적 어려움은 오직 현재의 문제로만 영향을 받는 것일까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상담을 해보니 어떻게든 부모 또는 다른 주 양육자와의 관계 속에서 가진 생각이나 감정 등이 지금도 계속 내담자를 괴롭히고 있음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아무런 힘듦이 없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을 상담하면서 어릴 때의 상황이나 부모님의 양육 방식 등을 탐색해 나갑니다. 그러다 보면 부모님의 양육에서 자신이 느끼지 못하거나 생각지 못한 것들이 지금 현재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스스로 깨닫게 됩니다. 상담에서 이러한 경험을 무수히하면서 저는 내담자 혹은 사람들의 심리적 문제가 과거 주 양육자로 불리는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만들어지고 있음을 확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릴 적에 너는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하는구나 라는 말을 듣고 어떤 생각이나 감정을 가지고 행동합니다. 그러면 커서 그는 나는 아무것도 혼자서는 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너는 참 쓸모가 없는 아이야라는 메시지를 받은 사람은 그때 어떠한 생각이나 감정을 느끼고 그 말을 들을 때 어떤 행위를 보입니다. 그러면 커서 그는 나는 정말 쓸모없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합니다. 이 사람의 삶이 어떨지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정말 불행하고 무기력하고 우울한 삶을 살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릴 때 부모의 심각한 부부싸움과 폭력, 그리고 어린 자신에게도 이러한 영향이 언어폭력이든 직접적 폭력이든 주어졌다면 그는 싸우거나 소리 지르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혹은 폭력적으로 보이는 남자 어른이나 여자 어른을 두려워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스스로 알 수 없는 심각한 분노와 불안 속에서 고통을 당하면서 살 수도 있습니다. 또한 소리 지르는 것을 무조건 미워하거나 싫어하거나 힘들어할 수도 있고 부부싸움이든 어떤 싸움이든 다 회피할 수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어릴 적 부모님의 부부싸움과 그로 인해서 내가 느낀 감정, 생각, 그리고 보인 행동에 의해서 성인이 되어서도 이러한 감정을 느끼고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적극적으로 싸우고 또 누군가는 싸움을 회피하고 어떤 이는 싸움이 나면 마치 얼어붙는 것 같은 당황이나 공황 상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의 원인은 바로 어릴 적 과거 아이에서 기인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부모가 일방적으로 무조건 자신이 잘하든 못하든 잘해주어서 커서 막무가내로 행동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회적 무리를 일으키거나 인간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부모가 이 사람의 어릴 적의 옳고 그름을 깨닫게 해주지 않고 무조건 자신의 말을 들어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 뜻대로 자신의 욕구대로만 행동하려고 하고 자신이 항상 옳은 것입니다. 당연히 인간관계나 사회적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부관계에서는 어떨까요? 어릴 적 부모가 바빠서 잘 돌봄을 받지 못한 아내는 어릴 적 부모가 잘 들어주고 인정해준 사람에게 끌립니다. 그래서 그 사람과 연애하고 사랑합니다. 그 사람이 자신을 잘 인정해 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남자친구에게 잘해줍니다. 그 사람의 자유로운 영혼이 매력이 있어 보입니다.
남친을 잘해주고 챙겨주는 그런 여자가 좋습니다. 그리고 서로 이 사람을 만나면 평생 행복해질 것 같아서 결혼을 합니다. 하지만 허니문 시기가 끝나면서 아내는 점차 억울한 마음이 들고 화가 납니다. 결혼한 것이 손해본 것 같아서 자꾸 남편에게 화를 내고 바가지를 긁습니다. 남편은 남편대로 집에 가기가 괴롭고 스트레스를 받아서 집에 늦게 들어가는 날이 늘어납니다. 때로는 아내와 달리 자신의 말을 잘 들어주는 다른 여성에게 마음이 끌립니다. 이런 것이 서로 반복되고 힘이 듭니다. 왜 그런가요? 서로의 과거의 일을 이해하지 못해서 서로 자신의 욕구만 채워주길 기대하다 보니 철저히 부딪히고 있는 것입니다. 어릴 적 부모가 별로 행복하지 않았다고 생각한 사람은 커서 행복한 가정을 만들려고 노력하거나 결혼 자체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 결혼을 하면 어떨까요? 어떻게 해서든 행복한 가정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부부싸움을 피하려 들 것입니다. 그런데 상대가 부모님이 부부싸움을 해도 서로 잘 원만히 해결하고 화목하게 지냈던 사람은 부부싸움을 별것 아닌 것을 생각하고 부부싸움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남편은 부부싸움을 피하려 들고 두려워하고 아내는 부부싸움에 대해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싸우려 들거나 해서 아내는 쫓아가고 남편은 회피하는 태도를 가집니다. 결국 남편은 부부싸움을 두려워하고 아내는 그런 남편에 대해서 분노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서로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때 자신들의 과거 일을 서로 이해하고 새롭게 부부관계를 가져갈 수 있다면 이 부부는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쯤 되면 과거의 책임을 우리는 모두 부모에게 떠넘기고 벗어나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이렇게 해서는 과거의 상처와 아픔, 고통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살피는 것은 부모에게 책임을 돌리고 부모에게 다 해결해 달라고 말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과거로 인해서 내가 힘들어서 이것을 무시할 수 없어서 이 힘듦을 벗어나기 위해서 나의 과거를 알고 현재 어른인 나에게 어떻게 작용하는지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제 내 것이 아닌 과거를 벗어나고 새로운 나, 내가 세상에 아기로 왔을 때 기본적으로 가져왔을 것 같은 나를 찾고 발견하여 그렇게 멋지고 아름답고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치를 챘듯이 과거에는 처음 무의식적인 것에서 시작된 것 같으나 곧 서서히 알거나 깨닫게 되고 무의식적인 것이 아니고 누구나 거의 알고 있는 의식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많은 부분에서 나의 과거를 알고 있습니다. 상담하다 보면 많은 내담자분들이 과거를 보고 이미 알고 있는 것이라고 별것 아니구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 쉽게 지나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별것 아닌 것이 거의 별것이 되어서 우리를 정말 어떤 날은 술에 무진장치에도 취해지지 않고 울어도 다 모든 것 같은 기분이 들게 만듭니다. 이런 이유로 과거를 잘 탐색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의 심리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만들어진 생각, 감정, 행동, 태도를 과거이라 부르기로 하고 이것을 적용한 심리상담 혹은 심리치료를 과거의 치료라 부르기로 했습니다. 과거의 치료란 추후 양육자인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만들어진 과거의 상처를 현재에서 과거로 이해하고 수용하면서 새로운 삶의 태도로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가는 길을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새로운 삶, 새 사람으로 살기 시작하면 과거와 달리 우울을 벗어나고 불안을 이기고 화를 덜 내고 부부가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거나 용서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쉽지 않아서 때로는 상담자의 도움을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좌절하지 않고 노력한다면 과거 불행하거나 힘든 삶을 벗어나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해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